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고대병기 우라노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라노스에 대해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으로서 어인섬 스토리에서 넵튠과 니코 로빈의 대화에 등장합니다. 무얼 위해서인지 먼 옛날에 실제했던 이 세계를 멸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신의 이름을 가진 세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 여기서 많은 분들은 고대병기의 이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사로서 이 고대병기는 무얼 위해 존재했는지가 우라노스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멸할 수 있는 고대병기들은 왜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 근거들을 찾아보자면 우선 1100년 전 고대의 샨도라는 황금 도시답게 그 어떤 문명보다도 번영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웠다고 볼 수 있죠. 즉 800년 전 세계 정부가 세워진 시점을 기준으로 샨도라가 번영했던 1100년 전부터 공백의 100년 전인 900년 전까지는 모든 종족이 함께 평화로웠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존재했던 종족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달의 민족 비르카 문명이 레드라인 위로 내려와 정착한 날개 달린 종족. 두 번째는 푸른 별에 살고 있던 토착민으로서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 종족. 세 번째는 또 다른 토착민으로서 바다에서 살고 있는 바다의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번영을 이룰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고대의 평화가 고대 병기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로서 원피스의 국제관계는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설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오로성과 거푸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사왕을 견제하기 위해 칠무회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렇듯 세력 균형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피스 세계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대에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각 종족들의 힘의 균형이 필요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병기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플루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만약 고대병기가 너 같은 머저리 손에 넘어가 미쳐 날뛸 때 또 하나의 병기를 만들어 그 독주를 저지해달라는 설계자의 소망이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머저리가 손에 넣기 전에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고, 세력 균형의 수단으로서 존재했음을 추측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각 종족들은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라는 핵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폭탄이 각 종족의 특성을 살렸다고 했을 때, 바다 종족의 핵폭탄은 해왕류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고, 날개가 달린 민족은 원래 달의 민족 비르카였기 때문에 비르카 종족의 고대병기는 비르카 문명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르카 문명은 에넬의 표지 연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28화에서 474화에 걸쳐 연재된 이 표지 연재를 보면 달로 날아간 에넬은 그곳에서 비르카의 문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부터 전기로 돌아가는 로봇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떡밥은 전기를 통해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겠지만, 저는 로봇이 아닌 전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전기를 통해 개발되었으므로 언제부터 존재했었는지 알 수 없는 포세이돈처럼 전기는 로봇보다 좀 더 근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의 문명을 돌아가게 한 핵심 기술인 전기를 우라노스의 특징 중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라노스가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면 연재의 제목처럼 날개를 가진 비르카 민족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 푸른 별로 내려올 때 비르카 문명의 핵심인 전기를 생산하는 우라노스를 당연히 가지고 내려왔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르카 민족의 우라노스가 플루톤처럼 고대병기로 만들어졌거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고대병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론까지 이해하셨다면 로그타운의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보는데, 루피가 버기 해적단에 붙잡혀 로저가 처형당한 처형대에서 원피스 연재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삶을 포기했던 순간, 기적처럼 강한 번개가 처형대 위로 떨어지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루피는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상디는 옆에 있던 조로에게 "야, 너 신을 믿냐?" 라고 질문합니다. 만화에서조차 기적으로 표현할 만큼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번개가 바로 우라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스모커에게 붙잡힌 루피를 몽키디 드래곤이 구해주며 다시 한 번 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번개가 드래곤의 능력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정황상 드래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루피를 구하기 위해 번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번개는 열매 능력의 힘이 아니라고 보며 드래곤이 우라노스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서 말한 가설대로 우라노스가 날개 달린 민족의 고대 병기였다면 최근 등장한 신이라고 불려진 종족 루나리아족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루나리아족도 아닌 드래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보자면 최초 루나리아족이 우라노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땅, 바다, 그리고 하늘의 종족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900년 전 20인의 반란으로 깨졌으며 이때 루나리아족은 절멸하고 인간, 어인을 포함한 모든 일족은 반란군들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됩니다. 이때 반란군들이 사용한 무기는 세계의 실컷마저 쥘 수 있는 국보로 추측되며 그 결과 900에서 800년 전 사이에 공백의 100년이 발생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대 병기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공백의 100년에 실존했던 조이보이가 반란을 일으켰던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종족을 통합했고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어떤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D1족은 신의 천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룡인들의 조상들은 조이보이를 필두로 한 D1족에게 괴멸 직전까지 몰렸음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전부 지움으로써 공백의 100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조이보이는 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어인섬에 있던 다가문 형식의 포네그리프를 통해서 당시 포세이돈이었던 이너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난다는 예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각각의 고대 병기들도 자치를 감추는데 플루토는 워터7의 조선공 대대로 설계도로 물려주며 내려져 왔고 포세이돈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라노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의 가설대로 우라노스를 드래곤이 사용했다면 우라노스는 D1족 대대로 계승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프로부터 계승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저는 로저로부터 계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서 라프텔에 다녀온 로저의 적단만이 알 수 있는 역사의 진실을 드래곤 또한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로저와 드래곤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같은 D1족인 드래곤에게 계승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라노스의 정체는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드래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드래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라노스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루피를 살려낸 기적의 번개떡밥이 회수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소크란테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상 소크란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